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괴담이니만큼 분위기를 좀 바꿔봤고요. 저도 친근한 옆집 누나처럼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안서동.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대학마을이라고도 하죠. 한 동네에 무려 5개의 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여길 다니는 학생 수를 모두 합치면 주민 수의 6배에 달한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는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학생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서동을 언급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인 2001년. 그때나 지금이나 천안은 대학 캠퍼스로 인해 어딜 가나 자취방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서동은 상당히 큰 규모의 대학 거주지였죠. 경상도에서 온 A씨는 그토록 원하던 천안에 있는 한 대학에 인테리어 전공으로 입학했습니다. 꿈에 부푼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눈에 불을 켜고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며칠 후면 입학과 개강을 앞둔 2월 말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때는 웬만한 방들의 계약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꼬박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마음에 드는 방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늦은 저녁이 돼서 방문한 한 빌라 건물에 비교적 괜찮은 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긴 안서초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건물이었는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치안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딱 하나 남은 방이었던 31호는 크기도 꽤 넓고 내부도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방이 마음에 든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다른 곳들에 비해 가격이 30만 원이나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빠르게 31호 방을 계약했고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하지만 그는 왜 유독 이 방만 이렇게 저렴한 건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31호에 입주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밤 굉장히 설렜겠죠. 그래서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데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둠이 좀 눈에 익으니까 아직은 허전한 그 자취방 이곳저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문득 방문 위쪽 천장에서 누렇게 변색된 흔적을 발견해요. 주인 아줌마가 이거 도배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천장에 변색이 된 부분은 약간 직사각형 정도로 한 2m?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넘기고 시간은 흐르게 되죠. A씨는 이 대학생활로 정신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밤샘을 하는 날들도 있어서 집은 간혹 와서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날도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면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모델링 작업 중이었거든요. 순간 A씨가 도면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 10시 30분. 그닥 늦은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A씨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A씨는 신발장 왼편에 위치한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죠. 그러자 불이 켜지는데 이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원래 이 형광등이 오래돼서 좀 깜빡거렸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죠. 도면 어딨지? 방 가운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서요. 그런데 바로 이때 불이 한 번 더 꺼졌다 켜지는데 순간 방 안에 뭔가 잔상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찰나였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죠. 믿을 수 없었던 A씨가 다시 가서 스위치를 껐다가 켜는데 그 깜빡이는 순간 방구석에서 아까의 그 형상이 또 보입니다. 더 분명하게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여성이 두 팔로 무릎을 감싼 채 앉아 있었죠. 공포에 휩싸인 A씨가 불도 끄지 못한 채 그냥 밖으로 도망쳤어요.
뭐야 이거? 이 내가 헛것을 봤나? 이런 오싹한 일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같은 과 동기인 B씨와 교제 중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동기 커플 C씨와 D씨가 함께 A씨네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돼요. 네, 젊은이가 모였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면서 술에 취해갔죠. 그러다 새벽 3시쯤 됐는데 여자친구 B양이 먼저 집에 좀 가야겠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른 커플의 그 여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했는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요. 자, 동기이자 친한 형인 C군만이 A씨와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둘이 여전히 술에 취해 가는데 새벽 4시쯤 C군의 여자친구가 잠들어 있다가 잠시 뒤척이는 것 같더니 문득 일어나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멍한 표정을 짓더니 그녀가 말했죠. 야, 언제 왔어? A씨와 C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뒤편을 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 부른 이름은 A씨의 여자친구 B양의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새벽이고 아까 떠났잖아요 이미. 그래서 A씨와 C군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뒤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씨, 얘 술에 많이 취했네. 헛것 본 거야 라면서 그녀를 다독이고 다시 재웠는데요. 근데 이때 A씨는 순간 이미 내가 이 집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오싹한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왜 여기서만 이러지? 그날 오후 함께 술자리를 했던 이 4명이 다시 모였고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A씨가 조심스럽게 그 C군의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야, 근데 너 새벽에 그 B형 왜 찾은 거야? 그러자 그녀의 대답. 응? 단발머리 한 여자애가 뒤에 있었어? 네, 여자친구 B양은 단발머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분명 A씨의 집에 없었죠. 순간 A씨는 그간 자신에게 벌어진 자잘한 모든 일들이 다 기억났어요. 얼마 전에 축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뒤풀이 술자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자고 간 애들이 심하게 가위에 눌렸다면서 아침에 다들 투덜거렸고요. 지난번에는 늦은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지직지직거리는 그 TV 소리 사이로 막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굉장히 이 집에선 섬뜩했던 이들이 많았는데 왜 난 간구하고 있었지? 이때 A씨가 확신합니다. 자신의 자취방 31호에는 분명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요. 이후에 이야기는 캠퍼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학교 사람들 중에 A씨는 몰라도 일명 31호 괴담은 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시끄러웠던 몇 달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찾아옵니다. A씨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한테 31호에서 영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거든요. 너 왜 이러냐 하면서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시는 듯 했죠. 그렇게 A씨는 2달 정도 집에서 방학을 보냈고 다시 이제 다가올 개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때 잠깐의 고민에 빠져요. 마침 그 해가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아주 비싸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취촌 일대의 방값들도 모두 다 올랐고요. 근데 그가 살던 31호는 여전히 그 가격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냥 재계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재촉하셨고 대안이 딱히 없으니 A씨는 결국 또다시 그 방을 선택하게 되죠. 개강을 며칠 앞둔 시점 자취방으로 돌아온 A씨는 쓸데없는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 빨리 잠에 들기로 합니다. 이불을 펴고 누워서 눈을 질끈 감고 서둘러 잠에 들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순간 A씨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스산한 기분을 느끼면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가위에 눌리는 그 느낌이구나. 왜 그거 알잖아요, 그 느낌. 눈은 떠지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면서 그의 눈앞에 천장에 달린 동그란 형광등만 아른거렸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막 움직여보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순간 이 동그랗던 형광등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막 피어오르더니 어떤 형체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A씨가 오싹해졌죠. 그래서 온몸에 힘을 주면서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피어오른 그 뿌연 연기가 어느덧 그의 눈앞까지 막 다가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연기가 이 오른쪽 뺨을 스쳐가면서 사라졌는데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굉장히 축축하고 싸늘했거든요. 잠시 후에 가까스로 가위에서 풀려났죠.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방 안은 고요합니다. 그는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고 꽤나 오랫동안 다시 잠에 들지 못해요. 뒤척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쯤인가 힘겹게 잠에 듭니다. 근데 또 잠시 후 다시 가위 눌리는 게 느껴졌어요. 또야!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 자신이 방 한 구석에서 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든 A씨 몸 위로 조금씩 올라타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의 목을 움켜잡으면서 찢어질 듯한 쉰소리로 말합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이 일화는 학교를 넘어서 안서동 일대에 퍼졌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면서 나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사한 시기에 천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D씨가 있습니다. D씨도 안서초등학교 근처 자취촌에서 친한 형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방은 하나였는데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공용으로 있는 그러니까 좀 가격이 싸고 시설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죠. 근데 근처에선 가장 쌌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감수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D씨가 이 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가 있는데 처음 방을 보러 갔을 때 가위가 거꾸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장 위 모퉁이에 벽지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부적이 붙어져 있었고요. 전 사람이 해놨나? 좀 이상했지만 혼자 지낼 것도 아니고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형한테도 불길한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자취가 시작되었고 몇 주는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늦은 밤에 공부를 마치고 두 사람 다 잠에 들려던 순간이에요. 근데 어디서 여성이 흥얼거리는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옆방의 TV 소리? 라고 하기엔 너무도 또렷했어요. 그리고 이게 TV 소리가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이걸 들었고 잠시 동안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소리에 집중했죠. 그러다 형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야, 이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때 D씨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쪽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 쪽이에요. 여성의 흥얼거리는 소리, 그건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 문 앞까지 다가온 듯 했죠.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버려요. 이게 혼자 들었다면 모르지만 분명 두 사람 모두 들었잖아요. 여자의 흥얼거림을요. 근데 이게 뭔지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D씨가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그래서 며칠 후에 군인 시절 때 알고 지낸 후임 한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소위 얘가 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애였는데 부대에서도 그때 꽤 알려져 있었던 아이예요. 이 D씨가 후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자 그는 형, 그 방 사진하고 건물 일대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더니 에이, 별 문제는 없어요 하면서 안심시켰죠. 그로부터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 후에 D씨가 졸업을 했고 드디어 그 안서동 대학촌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제서야 후임이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형, 저 사실 그때 말 못한 게 있는데요. 그 옛날 자취집이요. 거기 앞에 귀신이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었어요. 형 만약 혼자 사셨다면 바로 나오셨어야 했어요. 어차피 아는 형과 살고 있어서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후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게 너무 찝찝해서 이제야 고백한다는데요. 만약 D씨가 그곳에서 혼자 자취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 건물은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천안 안서동에서는 이런 여러 일화가 전해지는지, 사실 오늘 소개한 이 안서동 괴담 말고도 인터넷 검색하면 일화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과 다른 섬뜩한 일을 나도 여기서 경험했거나 혹은 왜 안서동에서만 유독 이런 괴담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서우니까 이 영상 보면서 꼭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